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올해 40살이고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15년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을 키우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죠. 우리 부부는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아내는 영어 영문학과였고 저는 컴퓨터공학과였죠. 처음엔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고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아내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소원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권태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죠. 아내는 점점 차가워졌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녁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그랬어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스킨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몇 달째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있었어요. 더 이상하게 여겨진 건 아내의 외출이 부쩍 늘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보내길 좋아했는데 이제는 대학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며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운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는다든지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챙긴다든지. 예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의 표정이 너무 무표정해졌어요. 마치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부 의심의 씨앗.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절친인 그녀였어요. 아내보다 3살 어린 37살로 5년 전에 이혼한 싱글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모가 정말 뛰어났어요. 키도 165cm 정도로 크고 몸매도 완벽했어요. 항상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런지 S라인이 정말 예술이었죠. 얼굴도 배우 못지않게 아름다웠고 화장도 항상 완벽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패션 센스가 뛰어나서 어떤 옷을 입어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이혼 후에는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어서 본인은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죠. 문제는 그녀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온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내 친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났어요. 주중에도 오고 주말에도 오고. 심지어 제가 집에 있을 때 와서는 아내랑 수다를 떨면서 저를 은근히 의식하는 듯한 시선을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여름에 그녀가 놀러 왔는데 정말 노출이 심한 원피스를 입고 온 거예요. 어깨가 다 드러나고 치마 길이도 무릎 위로 한참 올라가는. 집에 놀러오는 차림치고는 너무 야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내가 갑자기 마트에 가야 한다며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그녀가 거실에서 단둘이 남게 됐죠. 그때 그녀가 소파에 앉으면서 다리를 꼬는 모습이 솔직히 남자로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요즘 많이 바쁘세요? 그녀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평소에는 저를 그냥 민수 씨라고 불렀는데 그날은 갑자기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럭저럭이에요. 언니가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집에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던데.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오빠는 참 순진하세요. 여자의 변화를 모르시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 앞에서 아내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었죠.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녀가 올 때마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고 저를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부 갈등의 심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거든요. 오빠 나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누구와 그런 통화를 하는 거지? 혹시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닌가? 문 앞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힘들었지? 내가 위로해 줄게. 언제 만날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문을 크게 열고 들어갔어요. 여보, 나왔어.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어? 왜 이렇게 일찍 와? 일이 일찍 끝나서.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친구. 어떤 친구?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무슨 소리야? 그냥 대학 동기야.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너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 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보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보니까 이름이 재훈이로 저장된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보고 싶었어. 내일 점심때 만날 수 있지? 어제 같이 있었던 시간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부 찜질방으로의 여행. 그런 상황에서 맞이한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내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했어요. 그녀를 포함해서 대학 동기 커플들이 함께 찜질방에 가자는 계획이었거든요. 솔직히 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 가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너무 강하게 원해서 결국 가게 됐어요. 총 3쌍의 부부와 그녀까지 7명이 함께 가는 거였어요. 다른 부부들은 모두 화목해 보였는데 저희만 어색한 분위기였죠. 아내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어요. 찜질방은 꽤 큰 곳이었어요. 온갖 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죠. 사우나, 찜질방, 수영장, 휴게실, 심지어 노래방까지. 정말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곳이었어요. 도착해서 각자 목욕을 하고 사우나를 즐겼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다른 부부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게 눈에 보였죠. 그걸 보면서 저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찜질방에서 땀도 빼고 시간은 금세 흘러갔어요.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았는데 저만 혼자 마음이 무거웠죠. 오부 운명적인 만남. 밤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휴게실에서 쉬고 계셨어요. 아내도 여자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저는 혼자 한적한 사우나로 향했어요. 머리를 좀 비우고 싶었거든요. 고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다행히 제가 혼자였죠.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아내의 불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약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우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아내의 절친이 수건 하나만 두르고 남자 사우나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어떻게 여기에?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그녀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죠. 알아요. 일부러 왔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웠어요. 평소에도 예뻤지만 사우나에서 살짝 상기된 얼굴이, 그리고 수건으로만 가린 몸매가 솔직히 시선을 돌리기가 어려웠어요. 왜? 왜 일부러? 오빠, 요즘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우나 아니라 원래 뜨겁긴 했지만 그때의 더위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냥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정말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남자 사우나예요.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엔 아무도 안 와요.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 말에 더욱 당황했어요. 확인하고 왔다니. 이게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육부 금지된 유혹. 오빠, 저 오늘 정말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녀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말이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언니가 너무 몰라줘요. 그 순간 저는 아내의 불륜에 대해서 그녀가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게 무슨, 언니, 요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역시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아내의 절친이니까 당연히 알 수도 있겠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뜨거운 사우나 안에서 여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정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요즘 오빠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녀가 제 귓가에 바짝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저는 오빠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정말 이성의 끈이 놓일 뻔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 외에는 한 번도 다른 여자와 이런 상황에 놓인 적이 없었거든요. 뜨거운 사우나 안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이런 유혹을 해오는데 남자로서 견디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복수심 같은 것도 들었어요. 아내가 할 수 있으면 저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녀는 계속 유혹을 이어갔어요. 오빠, 언니한테 서운하지 않아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그건 저는 오빠 같은 남자와 결혼했으면 절대 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손이 제 팔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서윤이 아직 어린 딸아이가 아빠의 이런 모습을 안다면 어떨까? 그리고 비록 지금은 소원하지만 아내와 함께했던 15년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첫 만남, 첫 키스,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모습, 딸이 태어났을 때의 감동.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7부 선택의 순간. 죄송하지만 이럴 수는 없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왜요? 언니도 바람 피우고 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녀는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쉽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정말요? 이런 기회 놓치실 거예요? 네, 정말 죄송해요. 나가 주시겠어요? 그녀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정말 실망이에요. 오빠가 이럴 줄 몰랐는데. 하지만 곧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오빠,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제 마음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나갔고 저는 한동안 사우나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아내는 바람 피우고 있는데 저만 바보 같은 건 아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정리됐어요. 저는 아내와 다른 사람이에요. 아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저도 똑같이 잘못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딸을 생각하면 저는 떳떳한 아빠로 남고 싶었어요. 8부 이상한 변화. 1시간쯤 지나서 휴게실로 돌아갔는데 아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여보, 사우나에서 뭐 특별한 일 없었어? 왜?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오래 있었네? 좀 더위 먹은 것 같아서 쉬다가 왔어.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도 제 쪽을 힐끔힐끔 보는 것 같았어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고 오랜만에 스킨십도 시도하더라고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여보, 오늘 고생했어. 사우나 어땠어? 그냥 좋았어. 혹시 누구 만나거나 그런 건 없었지? 왜 자꾸 사우나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별 생각 없이 답했죠. 누굴 만나? 그냥 혼자 있었어. 그러자 아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부부 관계를 가졌어요. 구부 진실의 파편들. 그 후 며칠 동안 아내의 태도 변화가 계속됐어요. 휴대폰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놔두고 외출도 줄었어요. 심지어 그 재훈이라는 사람과도 연락이 뜸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 아내가 바람기를 접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오빠 그날 일 잊지 마세요. 다음엔 더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언니 몰래 만나요. 저는 깜짝 놀라서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이런 문자는 곤란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사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언니가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네?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저한테 오빠를 유혹해보라고 했어요. 오빠가 바람을 피울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내가 저를 시험한 거였다니. 그럼 그날 사우나에서 네, 다 언니가 계획한 거였어요. 언니가 저를 시켜서 오빠를 유혹하게 한 거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날 사우나에서 네, 다 언니가 계획한 거였어요. 언니가 저를 시켜서 오빠를 유혹하게 한 거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10부 충격적인 진실.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를 따졌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짓이야? 친구를 시켜서 나를 시험했다고? 아내는 처음엔 발뺌하더니 결국 사실을 인정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요즘 당신이 나한테 너무 소원해서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친구를 시켜서 나를 유혹하게 했다고?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야? 그 언니가 예쁘잖아. 만약 당신이 흔들린다면 우리 결혼 생활이 정말 끝이라는 뜻일 거 아니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15년간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는 저를 이런 식으로 시험하다니. 그럼 내가 요즘 휴대폰 숨기고 늦게 들어오고 그건 뭐였어? 설마 나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그건 아내가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해. 정말 다른 남자는 없었어? 한참을 망설이던 아내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있었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로. 누구야? 회사 후배. 재훈이라고 하는. 결국 아내도 감정적으로 다른 남자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하지만 정신적 바람이었던 거죠. 11부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으면서 말이죠. 아내는 저를 시험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요즘 우리 관계가 너무 소원해져서 당신이 혹시 바람 피울까 봐 불안했어. 특히 그 언니가 당신을 좋게 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미리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친구를 시켜서 유혹하게 했다고? 그래도 당신이 거절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 만약 당신이 넘어갔다면. 그리고 아내는 회사 후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재훈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솔직히 기분이 좋았던 거야. 오랫동안 당신한테서 그런 관심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문자하고 통화하고 했던 거야? 응. 하지만 만나서 뭔가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정말이야.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나도
솔직히 그 언니한테 마음이 흔들린 적 있어. 예쁘기도 하고 너와 달리 나한테 관심을 보여줬거든.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참았어. 그랬구나. 미안해. 12부 더 큰 반전. 그런데 며칠 후 그녀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내한테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대화를 엿들었는데, 언니, 사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유혹에도 전혀 넘어오지 않았어요. 언니가 얼마나 좋은 남편을 둔 건지 몰랐네요. 그래? 네. 그리고 언니 사실 저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계획이 싫었어요. 언니가 너무 강하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녀가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언니도 사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지난달에 회사 후배 재훈이랑 호텔에서 야, 그만해. 아내가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들었죠. 호텔에서 만났다니. 아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한 말은 거짓이었던 거예요. 13부 모든 거짓의 붕괴. 저는 즉시 거실로 나가서 두 사람을 마주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호텔에서 만났다고?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그건. 솔직히 말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언니가 저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상관없어. 계속해.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두 번 만났어. 하지만 정말 키스까지만이라고? 그것도 바람 피우는 거야.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시험해놓고 정작 자신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만나서 키스까지.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으면서. 정말 그것뿐이야. 더 이상은 안 했어. 그것뿐이라고? 그게 말이야? 14부 친구의 고백. 그때 그녀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오빠,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저. 사실 오빠를 예전부터 좋아했었어요. 뭐라고? 대학교 때부터요. 언니보다 오빠를 먼저 좋아했었어요. 아내가 놀라면서 외쳤어요. 뭔 소리야?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언니가 오빠랑 사귄다고 했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친구 사이니까 참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오빠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다시 생겨났어요. 특히 언니가 오빠를 소홀히 대하는 걸 보면서. 그럼 이번 일도 처음엔 언니 부탁이었지만 솔직히 저도 오빠와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는 저를 시험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아내 친구는 저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으면서 이번 기회를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15부 갈등의 심화. 그날 이후로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딸아이까지 눈치를 채고 불안해했어요. 그녀는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마 미안해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씩 문자를 보내왔어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오빠가 옳은 선택하신 거예요. 저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저를 좋아했다는 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회사 후배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죠.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믿을 수 있겠어요? 16부 딸아이의 눈물.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울면서 제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가족 헤어지는 거야?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가 계속 울고 아빠도 하나 있고 친구네 부모님도 이렇게 하다가 이혼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부부의 문제 때문에 아이까지 불안해하다니. 아빠,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우리 딸 잘못 없어. 그럼 왜 엄마 아빠가 싸워? 할 말이 없었어요. 어린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도 알아. 딸아이가 너무 불안해. 정말 모든 걸 정리할 생각 있어? 응. 재훈이랑은 정말 끝났어. 더 이상 연락도 안 해. 그럼 우리는? 당신이 결정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17부 마지막 만남. 그 즈음 그녀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오빠, 저 이사 가요.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래요? 네. 아마 당분간은 못 볼 것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빠 가정이 회복되려면 제가 멀리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언니를 용서해 주세요. 언니도 불안해서 그런 거였어요. 저도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빠는 끝까지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정말 멋있어요. 그렇게 그녀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18부 회복의 시간. 그 후 아내와 저는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부부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됐어요. 우선 아내가 저를 시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에 대한 불안과 사랑이 있었던 거죠.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미리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제 잘못을 인정했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소홀했어. 15년이라는 시간에 안주해서 너를 당연하게 여겼나 봐. 남편으로서 더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미안해. 상담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의심과 시험보다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19부 새로운 시작. 몇 달간의 상담을 거쳐서 우리 부부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 더 좋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내는 정말로 회사 후배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더욱 솔직해졌죠.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늦게 들어올 때는 미리 연락을 하고. 저도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고 평일에도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딸아이도 다시 밝아졌어요. 아빠, 이제 우리 가족 괜찮은 거지? 그럼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야. 20부 그 후 이야기. 그녀는 정말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가끔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에요. 아내도 그녀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언니, 정말 당신을 좋아했었나 봐. 그런 것 같아. 미안해. 친구를 그런 상황에 빠뜨린 것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가끔 그날 사우나에서의 일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해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우리 부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서로의 약점도 장점도,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깨달았죠. 마지막 깨달음.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5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사우나에서 가족을 선택했어요. 일시적인 욕망보다는 15년간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선택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아내의 배신도 알게 됐고 많은 상처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거쳐서 지금은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에 대해서도 지금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으니까요. 오랫동안 숨겨온 감정 때문에 고통받았을 테고, 결국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멀리 떠나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딸아이도 밝게 자라고 있어요. 때로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다면 잠깐의 유혹보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간에는 의심과 시험보다는 솔직한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15년 전 그 사우나에서의 선택이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피아이 로즈 1년 후의 이야기.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파란만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저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부부만의 데이트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딸아이는 할머니 댁에 맡기고 저희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즐거워요. 아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솔직해졌고 저에 대한 관심도 늘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제 취미 생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회복됐어요. 서로를 의심하지 않게 됐죠. 휴대폰도 자연스럽게 서로 보고 늦게 들어올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하고 이런 게 진짜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딸아이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그때 그 일로 많이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정말 밝은 아이가 됐어요. 가끔 저희 부부가 다정한 모습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웃어요. 그녀의 근황. 그녀는 결국 정말로 멀리 이사를 갔어요.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내가 가끔 안부 문자 정도는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아요. 몇 달 전에 아내한테서 들었는데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으니까요. 회사 후배는 아내의 회사 후배 재훈 씨는 아내가 관계를 정리한 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고 해요. 지금은 거의 마주칠 일이 없다고 하고요. 아내도 그 일로 많이 반성했나 봐요. 지금은 회사에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깨달음들.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서로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오해와 의심만 커진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관심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오래 함께 산 부부라도 서로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아내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아내도 제 얘기를 더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세 번째는 용서의 힘이에요. 사실 처음엔 아내를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배신감도 크고 상처도 깊었거든요. 하지만 용서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다른 부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의심이 든다면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상대방을 시험하거나 몰래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용서가 쉽지는 않지만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갈등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저희도 딸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날 사우나에서의 선택을 돌아보며 지금도 가끔 그날 사우나에서의 일을 생각해봐요. 정말 큰 유혹이었거든요. 그 순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행복한 가정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딸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비록 소원해지긴 했지만 아내와 함께한 15년의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후에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되면서 많이 후회했던 척도 있어요. 내가 바보같이 참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먼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내도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일상. 요즘 저희 가족의 일상은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해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고 평일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딸아이는 학교 얘기를, 아내는 회사 얘기를, 저도 제 일상을 이야기하죠. 가끔 아내와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해요. 신혼 때처럼 손을 잡고 걸으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해요. 딸아이도 저희가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서 정말 좋아해요. 가끔은 엄마 아빠 언제까지 사랑할 거야?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는 영원히 라고 대답하죠. 감사 인사.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노력한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증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날 사우나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에 감사해요. 딸아이에게, 15년간의 추억에게,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그 순간에게.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